이건 참 옛날 사람들 살아가는 내력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뭐 요새도 이런 비슷한 일이 없을까?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떤 마님이 남편을 일찍 여애고 딸 둘을 두었는데 둘 다 나이가 차서 시집 보낼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님의 집안이 그저 그만한 것입니다. 양반이라는 건 말고는 내세울 게 없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떵떵거리는 권문세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밤낮 다른 양반 앞에서 코를 박고 사는 집도 아니란 말입니다. 살림도 그저 고만고만한 것입니다. 노젓가리 쌓아놓고 사는 천석군 만석군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랑이가 찢어지는 가난뱅이도 아니고 그저 밥이나 먹고 살만하단 말입니다. 이 마님이 친구들에게 중신을 청하면서 내 딸을 그저 뼈다귀나 안이를 대 말을 좀 내어주게. 뼈다귀나 안이를 대. 뼈다귀는 양반을 뜻하며 곧 죽어도 체면은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림은 고사하고 지체에 있는 양반 집에 딸을 보내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여기저기 알아봤던지 어찌어찌 소원대로 뼈다귀나 안이를 대로 시집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집을 보내놓고 한 3년 지났는데 딸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해서 한 번은 딸네 집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찾아가서 보니까 이게 참 당최 형편없는 집인 것입니다. 집이라는 게 곧 쓰러질 것 같은 오막살이인데 살인문은 다 찌그러져서 너덜너덜하고 아궁이에는 언제 불을 뗐는지 풀이 뾰족뾰족 돋아나고 이 지경이거든 말입니다. 거기에 아무도 없습니까? 사돈집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자기 딸이 나오는데 이것이 밥보자기를 허리에 두르고 나오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치마가 없어서 밥상도 없는 밥보자기를 앞치마 삼아 두르고 사는 거지 말입니다. 참 기가 탁 막혀서 말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야, 내가 사는 꼴을 보니 참 어렵기는 어렵구나. 어미가 큰 실수를 한 것 같구나. 뼈다귀나 안이를 대를 찾아보냈더니 입에 풀칠을 못하니 낭패로다.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이 사람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번에는 둘째 딸 중신을 청하려고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둘째 딸은 뼈다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저 밥이나 먹는데 말을 내어주게나. 밥이나 먹는데 상놈이어도 괜찮은 겐가. 좋은 혼처가 있긴 하나 있는데 했단 말입니다. 맏딸이 사는 꼴을 보니 하도 기가 질려서 둘째는 지체 따지지 말고 살림께나 있는 집에 중신을 해달라 이거지 말입니다. 이번에도 친구들이 여기저기 알아보고 소원대로 밥술이나 먹는 집에 말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시집을 보냈거든 말입니다. 시집을 보내놓고 한 3년 있다가 둘째 딸네 집에도 한번 가보았습니다. 어떻게 사나 하고서. 그런데 이 집에는 사위고 사돈이고 죄다 들어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된 일이냐 물으니 밤낮 볼기 맞느라고 몸이 성할 날이 없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말하자면 상놈의 집인데 재산이 좀 있으니까 금방 양반들이 걸핏하면 잡아다 뭘 좀 빼앗아 볼 요량으로 트집을 잡고 볼기를 친다 이런단 말입니다. 옛날에야 못된 양반들이 이 모양으로 토색질하는 게 예사였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둘째 딸 사는 꼴을 보니 이것도 참 못 볼 일이거든 말입니다. 너는 밥이나 먹는 데를 찾아보냈더니 사위 볼기가 나만하지 않는구나. 거기서 또 하룻밤 자고 지팡이를 질질 끌면서 돌아오는데 혀를 끌끌 차면서 혼자 중얼거리기를 밥보자기가 나으냐, 볼기가 나으냐. 정말 애통스럽다. 이렇게 한탄을 하며 갔습니다. 밥보자기가 나으냐, 볼기가 나으냐. 이렇게 연신 중얼거리면서 간이 마침길 가던 사람이 듣고는 아주머니 그게 무슨 소리요? 하고 물었습니다. 사내의 행색을 보니 어느 집에서 머슴사는 마당새로 보였습니다. 당신이 알 바 아니오. 애기 한들 뭘 어떻게 해줄 형편도 못돼 보이는데. 그 무슨 곡절이 있는 듯해서 물어보는 것이니 어디 말 좀 해보. 자꾸 묻기에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내가 딸을 둘뒀는데 하나는 뼈다귀나 안이를 대를 찾아 시집 보냈더니 워낙 궁색하여 밥보자기를 두르고 살고 하나는 밥이나 먹는 데를 찾아 시집 보냈더니 양반에게 볼기 맞느라 정신이 없고 이러니 둘 다 불쌍해서 못 보겠소. 그래서 밥보자기 두르고 사는 게 나으냐, 볼기 맞고 사는 게 나으냐 하고 혼잣말을 한 것이요. 길 가던 사람이 듣고 보니 참 딱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머슴 같은 사내는 신분을 속이고 암행을 하는 암행어사였습니다.
박문수라면 삼남에서 이름 석자 모르는 사람이 없는 명어사 아니겠습니까? 박어사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두 딸이 출가한 집 내력을 소상하게 물어보더니 그 길로 그 고을 관아에 가서 원에게 마패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인근에 내 피부치가 있어서 좀 보고자 하니 불러다 주시겠어. 하고 어디 사는 아무개라고 볼기 맞는 둘째 사위 이름을 댔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을원이 예복을 갖춰가지고 그 볼기 맞는 집에 보냈습니다. 그 집 사위가 방에 들어누워 있다 보니 번거짓은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관에서 좀 보시잡니다. 아이쿠, 탄건 쓴 양반 나부랭이들한테 부지게 당하더니 이제는 관가에까지 불려가 볼기를 맞게 생겼구나 하고 겁이 잔뜩 났습니다. 그렇지만 관에서 오라는데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억지로 기어 나와서 가마를 타고 관가에 당도하니 박어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손을 덥석 부여잡으며 아우가 여기에 산다는 말만 듣고 한 번도 못 찾아봤더니 마침 지나는 길에 한번 보고나 가자고 청하였네. 바쁜 사람을 오라가라 해서 미안하이. 하고 방으로 이끈단 말입니다. 밤낮 양반한테 볼기만 맞던 사람이 어사에게 아우 소리를 들으니 정신이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박어사가 남의 귀가 없는 곳에 데리고 들어가서 조용조용 이르기를 아까 길에서 여차여차한 이야기를 들었네. 들어보니 참 딱하여 내가 자네 피부치 노릇을 할 테니 그저 그런 척하고 지내게. 그러면 아무도 자네를 괴롭히지 못할 걸세. 그리고 구살림 다 가지고 있어봐야 죽을 때 안고 가는 것도 아니니 큰동서에게 밥만 뚝 떼어주게. 그 집 형편이 아주 딱하다니 적선하면 서로 좋은 것 아닌가. 하는데 들어보니 고맙고 이치에 맞는 말인지라 그대로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박문수 어사의 먼 친척 아웃벌이 된다는 소문이 쫙 퍼지니 그 다음부터는 양반 나부랭이고 뭐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에게 재산을 절반 뚝 떼어주니 그 집도 허리를 펴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머스맹색을 하고 암행하는 박문수 어사가 양반집 마님의 곤란한 일을 처리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 반상의 구별은 없다지만 정말 구분이 없을까요? 자꾸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여기저기 갑질하는 양반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명한 암행어사들이 이 양반들을 모두 벌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구독은 공짜입니다.